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모아입니다. 10월 22일 증시 주요 이슈 및 특징주 요약 시간입니다. 글마다 댓글 100개 이상씩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당분간 계속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시장 종합입니다. 시장 종합 간단하게 살펴보면 너무 좀 지루하시죠? 간신히 지금 3,000선을 지지하고 있는데 8월달, 9월달부터 코스피 지수가 계속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증시가 반등을 나올까 하는데 다시 또 하락하고 좀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계좌를 보면서 한숨을 쉬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버티시면 한 달, 두 달 후에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65조로 지금 양호합니다. 지금 상승 모멘텀이 좀 없죠. 악재만 좀 가득하고 호재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악재가 나오는 상황,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수가 3,000선을 버텨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유동성의 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개별 종목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급등 흐름을 줄 듯 하면서 떨구고 다시 반등하는 것처럼 신호를 주다가 다시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치실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한 달에서 두 달 흐름만 조금 지켜보시면은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니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보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식으로 증시 흐름을 살펴보는데 오늘 상한가가 두 종목밖에 없었다는 것은 증시 힘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승한 흐름을 보면은 상승한 종목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고 그리고 이렇게 기술적 반등에 의한 그런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자꾸 윗꼬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막 강하게 파바박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윗꼬리 나오는 종목들을 이렇게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윗꼬리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 나오는 종목들이 참 많아요. 지금 증시가. 그렇다는 것은 좀 증시 힘이 좀 약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좀 많이 욕심부리지 말고 10% 수익이 나면 익절하는 그런 전략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은행 내년까지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 이어질 것. 세계은행이 내년 상반기까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또 가장 많은 원가를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에너지 가격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좀 원유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는 눈여겨서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세 좋은 종목들은 추천주로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헝다 디폴트 카운트다운 시작. 끝내 파산의 길로 가나? 헝다는 지난달 23일 채권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데요. 채권이자 만기는 한 달 후인 10월 23일까지입니다. 10월 23일까지 헝다가 지불해야 되는 이자는 하나로 약 985억 원인데요. 내일 이를 막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파산 절차를 밟게 될지도 모릅니다. 원래 헝다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이런 계획이 틀어지면서 1천억 상당의 이자를 갚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헝다그룹 사태로 인해서 좀 이제는 현금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 주식시장에서는 늘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가지고 오지만 이를 이겨내고 또 다른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지만 추후에 헝다그룹 이슈로 코스피 지수가 2500선 이하까지 빠지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이때는 기회로 여기시고 적극 동참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번째, 한국 기업 재평가
시기 온다. 쭉 한번 보시면은 한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예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펄을 살펴보면 10.9배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11.7배보다도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사업 성장성을 플러스해서 반영하진 못할 망정 늘어난 이익 규모조차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주식시장은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실적 좋은 저평가 우량주를 내가 매수를 했다면 꼭 기다리셨다가 거북이 투자법대로 인내하셔서 수익 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우리 힘으로 우주 강국 첫발 뗐다. 자, 어제 누리호가 발사가 됐죠. 우주 개발 30년 만에 오로지 우리 기술로 개발한 로켓이 우주로 향하는 통로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 누리호 같은 경우는 전 비행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아쉽게도 목표한 위성 모사체를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지는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주 관련해서 1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까지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나라는 6개국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우주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관련주로는 한국항공우주, 한양-ENG,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 하이록코리아,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EM코리아, 한진중공업, 계룡건설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째 소식입니다. 카카오페이 거품 논란 딛고 공모가 최상단 9만원 확정. 네, 카카오페이가 몸값 거품 논란을 딛고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요. 공모가를 최상단 9만원으로 사실상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 일반 청약을 한번 날짜 살펴보면은 10월 25일에서 26일까지 청약을 마친 뒤 코스피에 11월 3일날 상장을 하게 됐는데요. 카카오페이 청약에 참여해도 될까요? 네, 공모주 청약은 사실상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공모주 투자를 할 때도 기준을 잡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장한 지 3일 이내에 처분한다. 상장 첫날 흐름이 좋지 않으면 처분한다. 신규 상장한 지 1년 이내의 주식은 신규로는 매수하지 않는다. 만약 단타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매수 전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상장한 다음에 매수를 하고 이 성장성을 보고 존버하시면은 안 됩니다. 존버하시면 안 되고 손절가 잡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 4가지만 지키신다면 리스크 없이 카카오페이에 투자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 7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바꾼 유통대장주 1위 이마트. 2019년 말 기준으로는 이마트가 3위였는데요. 2020년 말 기준으로는 이렇게 1위에 등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롯데쇼핑은 4위로 밀려나게 되었죠. 이마트 거북이 추천주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마트가 이렇게 자리를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커머스 시장인 쓱닷컴의 경쟁력일 텐데요. 이마트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0만원을 돌파하는 건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 지금 주주분들 지금 장이 좀 지지부진하죠. 이마트가 지금 한번 보면은 좀 지지부진한데요. 손절하지 마시고 저는 좀 길게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 구간 있죠. 18만원. 이 18만원만 이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20만원까지 문제 없는 그런 흐름 나오기 때문에 18만원에 좀 익절을 하셔도 되고 조금 더 길게 20만원까지 가지고 가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증시 주요 이슈 및 특징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글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할 테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세요.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